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상하이 모터쇼입니다. 지금 8-2관이에요. 8-2관이란 얘기는 8관의 2층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이만한 게 16개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봐야 되는 관은 기아 부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아 EV5죠. 여러분들 EV5 못 보셨죠? 정말 중요한 차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물론 컨셉트로만 나왔습니다. 이 차 양산이 되면 중국에만 팔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EV5 있어야 되잖아요. EV로 시작되는 숫자들 다 채워져야지. 13579는 외국에 팔고 2468은 뭐 한국에 팔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도 숫자를 채워야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이 EV5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어떤 것들인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뭘 찍으시는 거예요? 저 좀 찍어주세요. 기아차 부스에 지금 기아차 아직 론칭하기 직전인데요. 10시 론칭인데 지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뭔가 기자들이 막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중국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고 그냥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야, 우리나라 국내 도입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아가 굉장히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론칭하고 있는데 론칭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있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그래도 아직 안 죽었다 기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아가 안 팔리는 이유는 사실 차가 나빠서라기보다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 공세를 어느 정도 하는 데다가 품질도 상당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기아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이 기아가 전기차에 진심으로 올인으로 한번 달려보면 아마 그 격차는 꽤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가까이서 보실까요? 좀 더 가까이 가시죠. 사실 중국에서 기아 어떻게 되는 거냐, 잘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 집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기아는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만을 위한 신차를 내놓고요. 남들 다 철수하듯이 기아도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한 번에 씻어주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EV6 GT가 나왔어요. 박수 쳐야죠. 네. 자, 시속 100km까지 3.5초 만에 도달한다고 하고 430kW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80마력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 EV9과 EV5 콘셉트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잠깐, EV9이 왜 콘셉트지? 오늘 여기에 EV9 실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컨셉트가 나오네요. EV9 콘셉트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5를 보여주네요. 이야, 나왔습니다. EV5. 이름이 EV6가 아니라 EV5라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CLTC 기준으로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분 뭐라고 하는데 20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주차를 지원하는데 그냥 주차가 아니고 핸들을 돌려서 T자 주차를 하네요. 지금 살펴보는 차는 EV5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EV6보다 좀 작은 차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EV6보다 오히려 거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EV6는 어때요? 약간 차가 좀 날렵하고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2열 뒤로는 트렁크가 뭐 조금 있는 정도. 그게 EV6였다면 이제 EV5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EV5를 제가 실제로 앞에서 놓고 보니까 이 크기가 사뭇 거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EV9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EV6보다는 훨씬 큰 차예요. 일단 그리고 차체의 높이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들 요즘 들어서 자꾸 전고를 낮추고 좀 날렵하고 에어로다이나믹하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어로다이나믹은 개나 줘버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굉장히 각졌고 굉장히 강인하고 굉장히 다부진 느낌입니다. 지금 웰컴 램프를 저희가 딱 찍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요. 누가 해준 거야? 대체 누가 해줬습니까? 야, 이 앞모습 굉장히 독특하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자로 된 DRL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일단 앞모양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EV9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진 느낌으로 차가 앞이 그냥 뭉툭하게 뚝 떨어지는 에스컬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을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앞부분이 보닛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휘어 있다는 거 에어로다이나믹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이게 수직으로 딱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맵 시그니처는 뭐랄까 약간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가 실제로는 각지지 않았는데 각진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게 이 EV5의 이 디자인 특성이고요. EV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저항 개수가 0.2 몇 이런 정도의 공기저항 개수를 보여주는 게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각졌지만 결코 각지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휠도 보면 휠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미래적인 휠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 공력 휠입니다. 기아가 요즘 이걸 잘하고 있죠. 어쨌든 이 기아 엠블럼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고요. 센터에 있었으면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2545 R21, 그러니까 21인치 휠을 바퀴에 이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직경이 커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뒤쪽에 웰컴 램프는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램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생겼는데 약간 폴스타가 좀 떠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램프로 이렇게 픽셀처럼 또도도독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독특한 지점이네요. EV5 이렇게 뒷좌석을 열었을 때 의자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3열을 굳이 의자를 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3열을 뒤보기를 해서 어떻게든 앉을 수는 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이동할 때 6명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론가 갔을 때 이 3열을 차크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문까지 열어주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네. 1열, 2열 있고요. 이 1열, 2열 의자가 스위블로 돌아갑니다. 저기 지금 아일랜드 콘솔 박스를 갖고 있어요. 뒷좌석을 위한 콘솔 박스, 앞좌석을 위한 콘솔 박스가 같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분리되고 시트가 움직입니다. 와, 이건 예술이다. 너무 예술이다. 이 양쪽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벤치 시트를 갖고 있는데 1열에 저런 벤치 시트가 이렇게 시트가 회전했을 때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이거 굉장히 멋집니다. 물론 이건 컨셉트에 불과합니다. 가장 현실성 없는 건 앞문 뒷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거, 이건 진짜 현실성 없죠. 그런데 시트를 옆으로 돌려서 밖을 보게 하는 거, 요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EV9에서도 했으니까 이런 스위블 시트는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의 콘솔 박스, 저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V5를 보면 지금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 EV9에서 보여줬던 그런 계기판이나 핸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세 등분을 해서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왼쪽에는 계기판, 가운데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꽤 멋지게 보이기도 하네요. 실제로 저렇게 와이드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서로 연결돼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길게 뽑아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물론 OLED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OLED로 그냥 기다란 디스플레이 이제 넣어줄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하게 보이게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백을 지금 굉장히 얇게 썼는데 이렇게 얇은 시트백은 아마 현실에서 입기 어렵긴 합니다만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좀 더 가볍고 더 얇은 시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얇은 시트가 된다면 아마 실내 공간을 더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콘셉트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전기차가 됐을 때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P 패널도 이 안에 있는 공조장치를 지금 본닛 안으로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P 패널 자체도 짧은 IP 패널을 쓸 수 있어서 이게 소형 SUV 크기, 셀토스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3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콘셉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EV5, 셀토스 EV로서 나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EGMP 절개 모형, 이 스케이트 플랫폼 모형은 사실 이거 만들어진 지 벌써 한 3년 됐어요. 3년 전 거를 지금 갖고 와서 우리 새로운 EGMP 플랫폼입니다 이러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와 할 리가 없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국에는 뭔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우리보다 좀 늦은 걸 보여주고 솔직히 약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내가 그렇게까지 최첨단 기술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거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는 건 너무 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막 열광하고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중국 자동차들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지나치게 무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동차가 너무나 강해요. 우리가 느낄 때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중국에 팔기만 하면 중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 자동차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나 개성도 강하고 너무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아니 당연히 니오 같은 자동차는 배터리도 우린 갈아 껴줘요. AS도 타이어 터져요? 타이어 터지면 우리가 원격 서버에서 알 수 있어요. 타이어 터졌으면 갈아 끼워 드릴게요. 이런 식의 서비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공간도 우리가 쉐어해 줄게요. 전시장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이런 식의 서비스. 우리는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우린 충전 속도가, 너네들은 뭐 200kW라면 우리는 480kW로 충전이 됩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이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지나치게 무난해요. 안정적입니다.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뚫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EV5 굉장히 잘 나온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